자, 다음, 자, 현행 헌법상 헌법 개정 좋잖아요. 자, 제안, 공고, 의결, 국민투표, 야, 공포, 이렇게 5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적으시면 되겠대요. 자, 제공의 국공, 이렇게 해서 제안, 공고, 의결, 국민투표, 자, 공포, 이렇게 5개, 제공의 국공으로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자, 20, 자, 60, 30,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같이 외워두세요. 제공의 국공해서 이거 가운데 3개, 20, 60, 30. 요거 내용 보면 알죠? 자, 제적의원 헌법 개정안은 자, 제적의원 가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자, 제적의원 가반수. 자, 제안은 제적의원 가반수와 대통령이 발의한다. 자, 그 다음에 공고. 자, 공고의 절차를 거쳐. 자,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해부하여 자, 국회의원 선거권자 가반수의 투표와 자, 투표자 가반수의 찬성을 얻어 자, 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를 공포하여야 한다. 자, 이런 절차를 거치죠. 자, 제안은 자, 제적의원 가반수 또는 대통령이 한다. 자, 공고는 자, 20일 이상 한다. 자, 의결은 자,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한다. 자, 국민투표는 자,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제공의 국공. 자, 제공의 국공. 이렇게 순서대로 쭉 외워두시면 되게요. 자, 20, 60, 30. 자, 헌법 개정 발의 필요한 국회의원. 자, 제적 가반수라고 했죠. 자, 그래서 헌법 개정은 자, 제적의원이 300명이라면 자, 151명 이상의 발의로 제한될 수 있다. 자, 150명 아니죠. 자, 가반수는 반을 넘는 수. 자, 그러니까 300명에서 자, 150명이 반이니까 반을 넘는 수 151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1명 이상의 발의로 제한될 수 있다. 자, 헌법 개정안 공고기간 제공의 국공에서 20, 60, 30, 20. 자, 20일 이상 공고하라. 자, 수정 의결 가능하냐? 자, 수정 의결은 안 되죠. 공고 취지에 반한다. 자, 헌법 개정안은 자, 대통령에 의하여 자, 20일 이상 공고되어야 하며 자, 국회는 자, 수정 의결을 할 수 없다. 자, 수정 의결하면 이 공고한 의미가 없어지죠. 자, 공고 의미가 뭐예요? 예, 널리 알려가지고 사람들끼리 토론하고 만드는 거죠. 자, 의견을 좀 수합하라. 이런 의미인데 수정 의결 가능하다 하면은 이 공고 취지에 완전 벗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국회는 수정 의결 할 수 없다.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자, 국회 의결 자, 20, 60, 30. 자, 공고일로부터 60. 자, 제적 3분의 2 이상. 자, 헌법 개정안이 자,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자, 의결은 자, 국회 제적의원 300명 중 자,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자, 국회 제적의원 300명 중 자, 3분의 2 이상이니까 과반수 이런 게 가가 아니죠. 넘는 게 아니라 이상이니까 자,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자, 일반적인 입법 절차에 의한 성문헌법이 개정 가능하냐? 안 되겠죠. 요 앞에 봤듯이 제공의 국공 까다롭잖아요. 헌법 개정하려면 이렇게 경성헌법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입법 절차에 의해서 성문헌법 개정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성문헌법 개정은 자, 헌법 조문이나 문구의 명시적, 직접적인 변경 내용은 자, 이 헌법 개정안의 제출에 의하여고 자, 하위 기법은 자, 변론 형식. 자, 일반적인 입법 절차에 의해 개정될 수 없다. 뭐 당연하죠. 대통령 임기 연장, 중임 변경, 요 헌법 개정의 인적 효력 범위 제한. 자, 헌법에 128조에 있죠. 야, 대통령 임기 연장, 중임 변경을 해야 헌법 개정은 자,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자, 인적 효력 범위가 제한되는 규정으로 보죠. 헌법 개정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자, 인적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네. 그동안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임기 연장, 중임 변경하려고 이제 많이 헌법을 바꿔왔으니까 아예 효력이 없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아주 의미 있는 규정이죠. 자,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자, 국회 표결 방법은 뭐냐? 자, 기명투표로 한다. 기명투표. 역사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헌법 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한다. 자, 다음, 자, 대한민국 헌법 존립 기초네요. 자, 국민 부분에서 이제 국적 취득인데요. 자, 속지주의에 따른 자, 국적 취득. 우리는 자,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자, 속인주의를 원래 원칙으로 하고 있죠. 자, 하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속지주의를 취해서 국적 취득할 수 있다. 자, 어떤 때냐? 자, 부모가 불분명하거나 자, 무국적인 경우, 이때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대요. 대한민국 출에서 출생한 자, 속지주의니까. 자, 부모 모두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자,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출생 당시 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예, 혈통주의, 부모의 양계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죠. 자, 출생하기 전에 자,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자, 그 사망 당시 부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자, 국적이 없는 경우 이때 대한민국 출생한 자 이렇게 또 속죄주의 예를 취하고 있다. 자, 재외국민인 자, 주민의 자, 지방선거 피선거권 제한이 자, 공무단인권 침해하냐? 침해한다고 봤는데요. 자,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법령 규정상 자, 주민 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 자, 주민 등록이 할 수 없는 요 불가능한 재외국민, 지방선거 피선거를 부인하는 거, 요거도 자, 공무단인권 침해한다. 자, 주민 등록을 기준으로 자, 피선거권 부여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요 주민 등록 할 수 없는 재외국민, 요 이렇게 청구를 한 건데요. 이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만 할 수 없을 뿐, 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삶의 형성이 왔을 거 아니에요. 많이 관련되고 영향도 많이 받는데 피선거권 부인하는 건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자, 공무단인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외국인에게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인정되냐? 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죠. 자,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 이런 건 자연권이나 자,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 할 수 없다. 네, 그렇죠. 외국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 다른 나라도 요거 외국인에게 이게 국적 부여하려면 좀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기하하고 하려면 이런 까다로운 요건 다 거쳐야 국적 부여할 수 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건 뭐 자연권으로 볼 수도 없고요. 자,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될 수 없다. 자, 외국인은 그래서 국적 선택할 권리 인정되지 않는다. 자, 병역 의무를 해소한 다음에 국적 이탈이 가능하게 한 것. 자, 요거 복수부적자에 자, 국적 이탈 자유 침해냐? 자, 침해한다고 봤죠. 요거 헌법재판소가 견해를 변경해서 이제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자,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자, 3개월 이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자,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자, 병역 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 훼손하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자, 국적 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음에도 자, 일률적으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므로 자, 국적 이탈 자유를 침해한다. 그렇죠? 병역 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외국에서 계속 나서 계속 자란 그런 케이스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들 다 이렇게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요 3개월 이내 국적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 해소한 다음에 이제 국적 이탈하게 만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자, 기하 요건, 이것이 명확성 원칙 위배되는지 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죠. 이렇게 명확성 원칙 위배되냐 안 되냐는 이렇게 자, 암기가 좀 필요하긴 해요. 자, 품행이 단정할 것, 이러고 명확성 원칙 위배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죠. 자,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외국인의 기하 허가 요건은 자, 기하 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성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 만한 자,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므로 자,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품행. 자, 사전적 의미가 분명하다고 봤죠. 이렇게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 그러니까 이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자, 다음 자, 국적 이탈 신고서에 첨부하는 자,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자, 명확성 원칙 위배냐? 위배 안 된다고 봤죠. 국적 이탈 신고서에 첨부하는 자, 가족관계 기록의 사항 증명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되게 다양한데 이걸 명시하기엔 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나 봤어요. 자, 국적 이탈 신고자 자, 국적 취득 경위나 부모의 국적 등 자, 구체적 사정이 다양하다. 자, 따라서 이 첨부 서류 명칭을 직접 규정하는 거 요거는 적절치 않다. 자, 그래서 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자,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복수 국적자 이런 국적 상실 조항에 자,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은 제외한다. 자,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 국적자에 대해서는 자, 법무부 장관 자,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면 현재의 국적과도 인정하는 경우에도 자, 국적 상실을 결정할 수 없다. 자, 원래 여기 국적법에 나와 있죠. 자, 법무부 장관은 자, 복수 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국적 상실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자,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렇게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국적 상실 결정할 수 있는데 다만 자,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출생 네, 선천적으로 이게 출생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왜 국적 상실 결정할 수 없다. 이제 좀 보호해 줘야겠죠. 출생에 의해 선천적으로 취득한 사람은
자, 외국인의 참정권. 자, 외국인 참정권. 자,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냐? 외국 기본권 주체성 안 된다고 봤죠? 자,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자, 일정한 기간 내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 자, 외국인들이 참정권. 자, 참정권, 선거권, 이런 거 인정되지 않죠, 외국인에게. 자, 입국의 자유. 자, 입국 자유에 대한 기본 조항이 부인된다. 자, 외국인의 입국의 자유 인정되면 이렇게 난민들 몰려면 이렇게 막을 방법이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입국의 자유, 참정권, 요거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인. 자, 남북 정상회담 개최행위, 자, 북한의 송금한 행위, 자, 사법심사 되냐? 두 개 나눠서 보라고 했죠. 자,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자, 정치적, 야,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었다. 자, 그러다 보니 요건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될 것이라고 봤고요. 자, 송금한 행위 자체, 북한의 사업권 대가 명령 송금한 행위 자체, 요거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북한 송금한 행위 이 두 개 나눠서 판단해야겠죠. 자,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자,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된다. 하지만 이제 북한의 송금한 행위다 해서 사법심사 가능하다. 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자, 상호간 국가 승인 한 게 아니라고 봤죠. 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했다 하더라도 자, 이는 유엔 헌정형 다변 조약 여러 국가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하나의 조약에 묶이는 거 이거 다변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다변 조약 가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 요 국가로 승인하는 효과가 이제 국제 기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는 편론으로 하고 자, 그것만으로 자, 다른 가맹 국가의 관계에서 상호간에 국가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의 관례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가입했다고 해서 상호간에 국가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자, 남북 기본 합의서 성격. 자, 신사협정으로 보고요. 자, 조약은 아니죠. 조약은 국가 간 이제 권리 의무에 관한 합의를 조약이라고 하는데 자, 남북 기본 합의 성격은 신사협정으로 봤어요. 자, 남북 합의서는 일종의 공동 성명 또는 신사협정으로서 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자,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자, 조약은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데 자, 공동 성명 또는 신사협정은 이제 법적 효력이 없죠. 자, 그리고 서로 이 조약이라고 하면 서로 이제 국가 간이니까 국가 인정한 게 되잖아요. 국가 승인한 게 되니까 조약으로 볼 수 없다. 자, 남북 합의서의 체결 비준 절차. 남북 합의서 체결 비준할 때 자, 재정적 부담이나 자, 입법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자, 국회의 동의를 얻으라고 했어요. 남북 합의서 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남북 합의서를 비준하기 앞서 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자, 국회는 자, 국가나 국민의 자, 중대한 재정적 부담, 입법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권을 가진다. 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고요. 자, 헌법에도 이렇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초약, 요 입법 사항에 관한 초약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죠. 이걸 참조해서 남북 합의서가 조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 입법 사항에 관한 건 이제 동의권을 가진다고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자, 대통령의 남북 합의서 효력 정지거나 이 법에 있는 거죠. 자, 대통령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자,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 기간을 정하여 자, 남북 합의서 효력을 이제 정지시킬 수 있다. 자, 조약이 아니니까 이렇게 효력 정지 이런 것도 그죠? 법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대통령이 조문에 있는 거고요. 자,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 자, 남한과 북한의 관계 자, 국가 간 거래 아니죠. 자, 민족 내부의 거래로 봤어요. 자,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자,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자,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생산자 자, 특수관계다. 남한과 북한은 다 특수관계. 자, 그래서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자,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자,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 그래서 야, 국가 간의 거래로 보면 이게 뭐 체국 대우 이런 게 좀 문제가 많이 다른 나라와 관계에서 많이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라 자,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 자, 다음 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네요. 자, 우리 헌법의 최고 이념의 기초는 자, 입헌 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 원리인 자, 국민 주권과 자,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자, 우리 헌법의 전문가 본문 전체에 담겨 있는 자,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자, 입헌 민주헌법의 자, 본질적 기본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자, 우리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입헌 민주헌법 이게 다 우리 헌법 다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거죠. 자, 헌법 전문의 재판 규범성이 인정되느냐? 자, 인정된다고 봐죠. 자, 헌법 전문은 법령의 해석 기준이면서 자, 입법의 지침일 뿐만 아니라 자, 구체적 소송에서 적용될 수 있는 재판 규범이다. 자, 따라서 이원 법률 심사 기준이 되는 헌법 규범이기도 하다.
다만 이제 헌법 전문에서 자, 구체적 기본권은 도출될 수 없다고 했죠. 자, 그 점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헌법 전문의 최초 규정. 자, 헌법 전문의 이제 개정사인데요. 자, 5, 7, 8, 9. 이렇게 4번 바뀌었어요. 5, 7, 8, 9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5, 7, 8, 9. 자, 그래서 헌법 전문은 자, 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개정했다. 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5, 7, 8, 9죠. 그래서 5, 7, 8, 9. 자, 개정된 내용인데요. 자, 5차 개정 맨 처음 바뀌었을 때 자, 4.19 의거가 들어왔고 자, 5.16 혁명 일단 상공헌법이니까 상공헌법에 5.16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4.19 의거 자, 5.16 혁명 계승도 됐고 자, 7차 개정 유신헌법 했을 때는 자, 평화적 통일 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들어왔고요. 자, 8차 개정 헌법에서는 자, 4.19 의거와 자, 5.16 혁명이 삭제됐어요. 요것만 삭제하자니 요게 나오면 좀 욕먹을 것 같으니까 둘 다 삭제했다. 자, 9차 개정 현행헌법에서는 자, 임시정부 아까 한번 나왔죠. 자, 법통 개선 도입하고 자, 4.19 민주 이념 또 부활했죠. 이렇게 예, 전문 내용 확인해 두시고요. 자, 헌법 전문에서 3.1운동. 자, 3.1운동은 건국헌법, 재헌헌법부터 쭉 있었고요. 자, 4.19 의거, 5.16 혁명. 자, 7차 때는 전부 규정했지만 아까 좀 전에 봤듯이 자, 8차 때는 이거 다 삭제했죠. 자, 3.1운동만 규정했다. 자, 72년 7차 개정헌법 전문에는 3.1운동에 있었고요. 자, 4.19 의거, 자, 5.16 혁명 계승한다고 규정했다. 자, 8차 개정헌법에서는 자, 3.1운동만 계승했고, 요 4.19, 5.16 혁명은 삭제했다. 자, 현 정부가 일본군 의무 피해자들, 자, 인간이 존엄과 같이 회복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자, 의무 있다고 봤어요. 자, 헌법은 전문에서, 자, 3.1운동,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천명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지금의 정부는, 자,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했다. 자, 피해자들,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자, 의무를 부담한다. 지금의 정부가, 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자, 요 회복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 자, 지금의 정부의 의무를 좀 인정한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헌법 전문에 기재된 자, 3.1 정신에서 자, 기본권 도출할 수 있는가? 전문에서 기본권 안 나온다고 좀 전에 얘기했죠. 자, 전문에 기재된 3.1 정신. 자, 우리 헌법 인연적 기초로서 자, 법률 해석이냐 헌법이나 법률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이 얘기에 자, 개별적 기본권은 도출해낼 수 없다. 헌법 전문에서 개별적 기본권 도출 안 된다. 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응분의 예우를 해야 할 헌법적 의무 이런 거 있다고 봤죠. 자, 3.1운동을 걸릴 때 자,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 임시정부 법통 계승한다는 요 전문 내용, 요 내용을 통해서 자, 국가는 자주 독립을 위하여 자, 공헌한 자, 독립유공자 그 유족의 자, 응분의 예우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요 전문을 통해서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다니까 현행 정부가 자, 그러니까 요 독립유공자 응분의 예우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자, 외국 국적 강제동원 피해자의 자, 유족을 자,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이것이 헌법 전문 위반이냐? 위반은 아니라고 봤죠? 자,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자, 자, 위로금 지급에 있어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족 여기서 지급 대상에 제외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헌법 전문 정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어요. 네,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거니까 요 국가의 예산상 또 재원상 그래도 차별적으로 이제 할 필요가 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있지 않은 유족에게는 지급 대상 제외한 게 이렇게 헌법 정신에 위반된 건 아니다고 봤어요. 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은 자, 현행헌법이라고 했죠. 과거 헌법이 아니라 현행헌법이다. 자, 현행헌법은 자, 전문에서 자, 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자, 8차에 거쳐 개정된 헌법을 자, 이제 국회를 거쳐 국민투표에 개정한다는 거예요. 자, 제헌헌법이래 헌헌법 이르기까지 자, 헌법의 동일성, 자, 연속성을 선언하고 있다. 자, 그래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현행헌법뿐이다. 자, 이렇게 동일성과 연속성을 선언하고 있으니까 현행헌법 전문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개정된 요 현행헌법이 오로지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